이상의 함수를 그려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배우지만 다루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차 함수, 4차 함수를 조금 섬세하게 살펴볼게. 그리고 지금 이 설명은 잘 들으셔야 돼. 이 한 50분 남짓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이 다음 단원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더 이상 그냥 뭘 구하느냐가 다를 뿐이지 결국은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다 구해낼 수 있어요. 첫 번째 3차 함수부터 해봅시다.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근데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제가 3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만 가정을 하고 그릴게. 3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 위아래 뒤집으시면 돼. 오케이? 자, 편의상 3차항 개수는 양수라고 가정. 자, 이거는 그냥 제가 빔을 끄고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차 함수면 그럼 다항 함수죠. 미분 되지? 미분 됩니다. 그럼 미분을 했을 때 프라임 x가 몇 차 함수지? 2차 함수지. 3차 함수를 미분했으니까 필연적으로 차수는 하나 떨어지고 프라임 x는 2차 함수일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이 2차 함수의 증가, 감소나 극대, 극소를 구하려면 일단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닌가? 0이 되는 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얘가 그럼 몇 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 아니야? 2차 방정식입니다. 프라임 x가 2차식이기 때문에 0이 되는 점을 찾는 이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2차 방정식은 실근이 맥시멈 몇 개지? 2개, 혹은 중근, 혹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지.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세 가지 경우. 그럼 저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그때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볼게 한번. 첫 번째. 자, 그럼 f'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경우.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판별식의 입장에서는 뭐가 나올까? 0보다 작아야 돼? 크다 아니야? 깜짝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나와야겠죠? 큰 경우. 자, 헷갈리실 테니까 제가 예를 들어보면 f'x를 구했어. 최고차항의 개수는 그냥 양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나왔다. 이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러면 증가표 작성은 앞에서 끝난 거고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그려졌냐면 이렇게 그려졌죠? 맞아? 크기 순서대로 알파가 더 작다라고 가정하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맞지? 여기까지 돼? 그럼 얘를 문장으로 표현해 볼게.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첫 번째 이 경우는 그 값이 몇 개 나옵니까? 3차 함수인데 2개. 그 값이 2개 나온다라고 문제에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극대, 극소가 각각 몇 개씩 이렇게 한 개씩 나오는 경우죠. 오케이? 잠깐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럼 앞으로 여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제가 뒤쪽에 문제를 풀 때 저 새끼는 왜 갑자기 3차 함수를 그리다 판별식을 쓰지? 그거를 이해할 수 있다고. 다시 프라임 x의 미분한 도함수는 2차 함수야. 그럼 얘가 0이 되는 점을 일단 찾아야 되잖아. 근데 실근이 두 마리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구했다라고 치고. 그럼 앞에서 증가표를 이용해서 작성해봤더니 모양이 이렇게 그려졌잖아. 극대값, 극소값이 무조건 한 개씩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뭐 어려운 점대칭이나 비율 관계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완전히 교과서적으로 볼게. 그럼 얘가 중근을 가지는 경우도 있겠죠. 중근. 중근을 가지는 경우면 판별식이 뭐가 나올 때지?
0이 나올 때죠. 0이 나올 때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될 때 프라임 x가 어떤 2차항 계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그럼 이 경우는 그 값이 나왔니? 그 값이 나올 수가 없는 게 항상 0 이상 아니야?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x에 뭘 집어넣든지 간에 k는 양수입니다. 최고 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얘는 항상 0 이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려졌냐? 이렇게 그려졌죠. 앞에서 쭉 증가함수여야 되지. 증가함수인데 어디서는 한번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와야 돼요? 알파에서 한번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고 계속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었지. 맞습니까? 이 모양 자체를 제가 문장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문장으로 보면 그 값이 있니 없니? 그 값이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거 증가함수 아니야? 쟤는 증가함수니? 아니지. 증가하는 구간도 있고 감소하는 구간도 있지. 얘는 증가함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증가함수면 역함수 있어 없어? 있지. 또 역함수가 있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죠. 맞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증가함수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관계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앞에서 배운 거 얘를 만족시킨다. 1대1 대응이면 우리 공통수학 2에서 배우기를 이게 1대1 대응이죠. 맞아? 이 네 가지 표현은 다 요거 말하는 거야. 다 요거 말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럼 제가 계속 3차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만 하니까 음수인 경우는 그냥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위아래 뒤집으시면 돼. 얘는 이렇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다가 0 한번 찍고 계속 내려가는 이런 모양. 그럼 증가함수니 얘는 감소함수지. 이 멘트는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맞죠? 되는 거 맞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f'x는 0이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라는 거 이제 고1 때부터는 이렇게 쓰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면 판별식의 입장에서는 0보다 작게 나와야 되지. 이건 그냥 제가 숫자로 예시를 들게요. 프라임 x를 구했는데 이런 거예요. 이거 인수분해 돼? 당연히 안 되지. 왜? 판별식 암산하면 음수잖아. 그리고 더 나가서 완전 제곱식으로 제가 만약에 바꿔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얘는 0보다 같거나 큰 것도 아니고 그냥 뭐야? 0보다 항상 크지. 0보다 항상 크다는 얘기는 얘랑 비슷한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을 찍는 점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쭉 올라가다가 0도 안 찍고 계속 다시 올라가는. 근데 왜 이렇게 그려져요는 나중에 볼 거야. 그냥 쭉 올라가는데 0을 찍는 점도 없다. 자, 맞아. 그럼 3번 개형은 몇 번이랑 세트로 보이니? 2번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2번이랑 비슷하지. 이거 다 똑같겠지. 이거 증가함수 맞지? 역함수 존재하지? 1대1 대응이지? 그 값 없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멘트가 보이면 제가 당신들한테 기대하는 건 3차 함수인데 이런 멘트가 보이면 프라임 x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돼?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값을 가진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프라임 x는 0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라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머리에 정리해봐.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 이 과정을. 왜 갑자기 판별식을 쓰지? 그게 아니고 그림은 이미 여러분들이 그려봤어, 앞에서. 그려봤더니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두 번 뿅뿅 나오면 이런 S자 모양이래. 물결 모양인데 이 경우는 그 값이 나오는 거고 이 경우는 그 값이 안 나오는 거고. 자,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혹시 메모하실 부분 있으면 메모를 해주시고 일단 3차 함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도함수 못 구하시는 분은 없죠?
없을 거야. 그런 분들은 드랍하셔야 돼. 지금 이 다항함수 미분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했더니 한번 그려봅시다. 얘만 보고 fx를 빠르게 그려내셔야 돼. 접선의 기울기 0 나온 점 몇 개? 2개. 최고 차항의 수는 양수겠니 음수겠니? 양수. 이렇게.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3. 여기가 얼마? 1. 그래도 미분법을 선행을 했으면 3차, 4차는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증가표 작성 필요 없죠? 이렇게 됐대.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그리면 돼? 2에서 살짝 삐끗. 기본적으로 항상 0 이상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프라임 x가 인수분해가 안 돼. 안 되면 잽싸게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판별식부터 하지 않아요? 판별식이 음수네? 그럼 실근이 없다는 얘기죠.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얘는 휘리릭 올라가야 되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조차 찍는 점이 없고 휘리릭 올라가야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자, 그럼 3차 함수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섬세하게 나온 게 186페이지, 187페이지입니다. 그럼 이제 미적분 원에서 두 번째 4차 함수를 해야겠지. 근데 3차 함수가 어렵겠니? 4차 함수가 어렵겠니? 4차가 어렵습니다. 더. 당연히 차수가 올라갈수록 어려운 게 당연하고 이제 머릿속에 3차 함수는 들어왔다라고 치고 4차 함수 여기는 하나씩 하지 않을게요. 하나씩 하지 않고 한 번에 끝내야 될 것 같아. 자, 편의상 4차의 개수는 저는 또 양수인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양수인 경우를 해봤을 때 그럼 얘는 도함수를 구하면 이게 몇 차식이지? 도함수는 3차식 아니야? fx가 4차식이니까 미분하면 차수 하나 줄어들고 3차식일 거예요. 그럼 는 0.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 왜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몇 차 방정식이니? 3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인데 여러분들이 뭐 공대나 이과대를 진학하지 않았으니까 판별식을 배운 적이 없죠. 3차, 4차도 참고로 판별식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배우시고 그럼 판별식을 쓸 수가 없어요. 문제가 하나 생기네. f'x가 3차식이니까 얘는 그럼 판별식이 없네? 없는 건 아니야. 현재 배우지 않았어. 그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서는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는 3차식이 주어집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저는 일반적으로라고 쓸게요. 왜냐하면 100%는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3차 함수가 인수분해 가능한 경우로 주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니 일단? 그러면 3차 방정식이래. 여러분들 1학년 때 3차 방정식 배웠잖아. 실근이 최대 몇 개 있겠어? 3개죠. 그럼 첫 번째 프라임 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는 경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는데 인수분해는 가능할 거라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는 일단 질문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완전 킬러 문항이거나 다른 힌트가 주어질 테니까 우린 그 경우는 배제하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 그럼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요. 또 편의상 최고 차의 개수는 양수인 거 가정하겠습니다. x, 알파, 베타, 감마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앞에서 그려봤지? 무슨 모양으로 그려졌는지 기억나? W 모양으로 그려졌던 거 기억나요? W 모양. 이런 모양.
양 끝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양의 무한대로 가면 계속 커질 거고 음의 무한대로 가도 계속 커지니까. 양 끝은 정해져 있고 가운데 몇 번 굴곡이 생기는지만 잘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럼 얘도 앞에랑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문장으로 표현해 볼게. 문장으로 표현하면 얘는 극값이 도대체 몇 개지? 3개 아니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극소값이 몇 개? 2개, 극대값이 1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극대값이 존재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뭐 2번, 3번은 비슷한 표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살펴볼 함수는 극대값이 없는 경우도 있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이 경우 그린 거 되죠? 그 다음에 저는 이거는 하나만 추가를 할게요. 참고. 제가 지금 증명을 해드릴 건 아니야. 알파, 베타, 감마 간격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간격이 동일하면 그 경우엔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요 간격들 있죠? 요 간격들. 제가 그린 그림상 얘는 대칭축이 있게 그렸을까? 없게 그렸을까? 있게 그린 겁니다. 알파, 베타, 감마의 간격이 동일하면 한쪽이 더 내려오거나 뭐 한쪽이 더 내려오는 이게 아니라 좌우 대칭인 대칭축이 존재하게 그려집니다. 자, 이거는 그림을 좀 빠르게 풀고 어떤 특정한 고난도 문제에서 편안하게 풀기 위한 그냥 팁이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도함수를 구했어. 인수가 x-1, x-2, x-3이면 1, 2, 3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잖아. 다 한 칸씩 차이가 나죠. 한 칸씩 차이가 나면 좌우 대칭으로 그려내셔야 되고, 제가 그린 첫 번째 그림은 이 간격이랑 이거 좀 삐뚤어졌네. 이 간격을 봤을 때 이쪽이 더 멀죠. 더 먼 쪽으로 많이 떨구셔야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0이래. 여기서 0이래. 근데 5에서 또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래. 그러면 W 모양으로 그리는데 이쪽은 간격이 머니까 많이 떨궈서 그리셔야 된다고. 모든 다항함수는 절대 이렇게 병신같이 그려지진 않아. 4차 함수인데 뭐 이렇게는 안 그려진다라는 건 그냥 받아들이자는 얘기야. 실제 증가함표를 작성해봤더니 이렇게 안 그려질 뿐이야. 왜 안 그려져요가 아니고. 오케이? 선대칭. 여러분들 선대칭을 나타내는 함수 방정 혹시 기억나요? (1학년) 때 2차 함수 할 때 연락에 나오지 않았어? 혹시 모르신 분은 외워야지.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관계식을 만족시키면 대칭축이 a였죠. a에서 x만큼 뺐을 때 a에서 x만큼 더했을 때 함수값이 같으면 x는 a의 기준으로 좌우 대칭. 제가 외우는 팁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의역 더해서 x 없어지면 나누기 2항의 대칭축이라고 했죠. x가 안 없어지면 주기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했어. 자, 그럼 뭐 주기는 이제 대수 시간에 삼각함수 시간에 연락이 할 거고. 자, 이게 첫 번째. 아이고 길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니라 실근 한 개와 중근 한 개를 가지는 경우 해볼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내가 프라임 x를 열심히 구해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실근 하나, 중근 하나 나온다 라고 하면, 실근 하나, 중근 하나를 나오면 아까 중근을 가지는 점에서는 그 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라고 했어요. 누군가 물어보면 왜 안 가지나요? 라고 하면 그 점 주위에서 부호 변화가 없어. 여기가 x가 베타보다 조금 크던 작던 제곱으로 하니까 얘는 계속 부호가 양수죠. 얘는 알파보다 조금 크면 양수지만 x가 알파보다 작으면 음수입니다.
부호 변화가 생기지만 베타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이런 식이나 이런 식 그려진다라고 했죠.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지금 제 그림상 이 경우는 여기가 베타인 경우를 그린 거고, 이 경우는 여기가 베타인 경우를 그린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기서는 그 값이 안 나온다. 이게 포인트야. 그게 빠르게 그려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얘는 문장으로 표현해 볼게. 그 값이 몇 개밖에 없어? 한 개. 그리고 극대값이 있는 개형이 있어? 없습니다. 그게 문장으로서 얘랑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저렇게 그려지면 극대값이 있지만 이렇게 그려지면 극대값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1번, 2번 4차 함수가 여러분들이 문제로 다를 90% 이상은 1번이나 2번에서 나올 거야. 근데 제가 유형을 분류 중이고 소개하는 중이니까 3번 이후는 소개는 해드리겠지만 비중은 1번, 2번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3번.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얘가 3중근을 가진다. 3중근은 근 3개가 중복된 경우야. 이런 경우. 얘는 알파 주위에서 부호 변화 있어야 되지. 있습니다. 제곱 지수가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지. 마치 뭐 같이 생겼니 이게? 2차 함수 같이 생겼죠? 그죠? 뭐 대표적으로 x 4제곱 같은 애예요. fx가. x 4제곱이면 인수분해하면 4x 세제곱이지. 0이 3중근이지. 3중근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본 적은 없지만 이제는 많이 뭐 3개의 근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 4중근이면 4개의 근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고. 자, 뭐 이렇게 그려진다. 별로 시험 문제 낼 거 없을 것 같아. 왜지? 모양이 2차 함수랑 똑같지 않아? 별 내용 없습니다. 별 내용 없고 저는 유형만 분리해드렸고 특징은 얘랑 똑같죠. 극값이 1개고 극대값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엔 f'x는 0이 이거 대수 시간에 일단은 지수 시간에 했는데 3차 방정식에 해가 없을 수가 있니? 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내려가야 되고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올라가야 되니까 x축을 한 번은 통과하겠죠. 한 번은 통과할 겁니다. 그럼 실근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마지막 케이스. 실근 1개와 서로 다른 두 허근. 얘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얘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숫자로 써야 될 것 같아. 실근 하나 나오는데 뒤에는 실근이 안 나온대. 이런 애들은 얘랑 거의 흡사하지만 1에서만 그 값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약간 삐꾸같이. 여기서 0은 안 찍어. 0은 안 찍고 여기서도 0은 안 찍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그것까지 알아보진 않을 거야. 그냥 대략의 모양만 살펴보시면 돼. 1, 2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1, 2번. 오케이? 자, 제가 한 2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정리를 해봐. 자기 나름의. 증가함표 없이 그려볼게. 증가함표 없이.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달래. 도함수 구하고. 6으로 묶어내고 인수분해. 자, 3차 함수인데 3차의 개수가 양수고 접선의 기울기 0이 나온 점이 2번이니까 이렇게. 맞죠? 그럼 그려달라라고 했으니까 그려달라고 하면 극대값, 극소값, 그 다음에 y절편 정도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구해볼까요? f-1은 얼마? 9. f1은 1. 자, 그 다음에 y절편을 구해보면 f0은 5죠.
자, 그럼 얘를 좌표축에 내가 그림을 그려봐야겠다 라고 하면 순서는 그 값을 먼저 표시하시오. 마이너스 1일 때 9예요. 그 다음에 1일 때는 1입니다. 여기 지나야 되고 여기가 극대 극소지. 그 다음에 y절편은 5니까 뭐 한 이 정도 있을 거야. 이 상태에서 이쁘게 최대한 미분 가능해 보이게 그리시면 끝입니다. 오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직선을 그리거나 이차함수를 그리는 거랑은 항상 도함수를 먼저 구하셔야 돼. 자, 두 번째 도함수 구해보면 4 앞으로 빼고 x 세제곱 마이너스 4x. 그럼 x로 묶어내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바로 인수분해 되지. 자, 접선의 기울기 0이 되는 점 간격이 같아달라. 같지? 마이너스 2, 빵, 입니다. 그러면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내셔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럼 0에서의 함수값은 저기다 집어넣어야지. 1이고 마이너스 2나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은 이거 4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나오겠지. 그럼 좌표축에 그려낸다 라고 하면 제가 그 값을 먼저 표시해 달라고 했고요. 2일 때나 마이너스 2일 때 그 값, 여기 그 다음에 0일 때 1이라는 극대값 맞죠?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 이쁘게 그려내시면 돼. 그냥 미분 가능해 보이게 좌우 대칭으로 됐습니까?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그릴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6-1번에 2번이랑 6-2번은 다 그려봐. 6-1의 2번이랑 6-2번 다. 3차. 일단 6-1의 2번 프라임 x 먼저 구해. 자, 이렇게 되죠. 그럼 3으로 묶어내면 완전 제곱식이지. 그럼 도함수가 항상 0 이상 나오지. 2에서만 삐끗해야 되고. 아이고, 이 접선의 기울기 0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려내시면 되겠죠. 저는 좌표축에 그려내진 않겠습니다. 2일 때 함수값 찾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0,0 지나니까 원점 지나겠네. 그리고 4차 함수 빠르게 그리는 법 위주로 볼 거예요. 지금 증가표 작성 없이. 자, 얘는 f'x는 4 앞으로 빼고 차수 하나 줄이고. 자, 그럼 일단 3x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자, 그럼 0에서는 그 값이 나와야 되는데 2에서는 안 나와야 되지. 양 끝은 이렇게 돼 있고. 그대로 그려내시면 됩니다. 0에서는 그 값 나오고 2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 한번 찍고 안 나오고. 다 이 모양으로 그렸어? 그려졌으면 됐어. 이걸 좌표축으로 옮겨서 그리기만 하면 되죠. 옮겨서 그려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대표 예제 7번. 자, 처음 공부할 때 여러분들 그 생각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만 이건 볼게요. 그냥 팁을. 3차 함수지. 그 값을 가지도록 한대. 그 다음에 3차의 개수가 양수잖아. 그럼 머릿속에 광속으로 떠올려. 3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요 모양 아니면 요런 모양이겠구나. 맞지? 근데 둘 중에 그 값을 가진 애가 뭐야? 첫 번째 모양을 떠올려야겠지. 외우지 말라고. 첫 번째 모양처럼 그려져야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몇 번 나오면 돼요? 2번 나오면 되는 겁니다. 맞지? 자, 그럼 프라임 x 요건데 는 0이 실근 2마리 가지면 되니까 여기서 판별식 쓰면 되지. 지금 저 새끼 왜 갑자기 판별식이야 라고 하시는 분은 과정을 이해를 못한 거야. 그지? 여기서 바로 판별식 작성하시면 됩니다.
짝수니까 1차함계수 4분의 d 절반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응. 되네. 그럼 뭐 얘는 가볍게 7-2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7-2번. 얘도 다시 내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과정을 보여드릴게. 저 3차 함수가 1과 4 사이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3차의 개수 양수죠. 3차의 개수가 양수인데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지려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근데 범위가 1부터 4 사이니까 이런 식으로 위치해야 되지. 극대 극소를 가지는 점이 1과 4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맞아? 편의상 이 두 근을 제가 알파 베타라고 할게. 1과 4가 이렇게 있어도 되죠? 이렇게 있어도 되고 그 사이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프라임 x를 당연히 구하겠지. 도함수를 구할 거야. 여기서부터 얘가 뭐가 되는 점 찾니? 0이 되는 점을 찾겠지.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을 텐데 0이 되는 점을 찾아봤을 때 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으면 돼요? 1과 4 사이에 있으면 되죠. 그럼 여기 제가 미분법을 통해서 도함수를 구한 건 미적분 원 내용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1학년 때 배웠던 실근의 위치에 관한 문제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과 4 사이에 존재하면 됩니다. 그럼 뭐 다른 반 친구분들도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근의 개수나 부호가 아니라 위치면 내가 뭘로 풀라고 했어? 그래프. 3학년 수능보는 그날까지 똑같아요.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그래프가 필요 없지. 판별식 작성하시면 되고 실근의 부호면 근과 개수까지 짬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근의 위치를 물어보면 반드시 그래프로 푸셔야 돼요. 그래프로 푸는 방식은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린 후에 그렇게 그려질 조건을 그때그때 생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매번 설명드리지만 이게 헷갈린 분들이 있을까봐 그럼 얘를 한 번은 해석을 해야 돼. 이 2차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 요 왼쪽에 있는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 구하는 식이지. 교점을 구해봤더니 둘 다 어디서 나와야 돼? 1과 4 사이에 나와야 돼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될 거야. 1, 2, 3, 4인데 얘는 마침 대칭축은 어디니? 2죠? 2입니다. 여기가 대칭축이고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예요.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이 1과 4 사이에 모두 만나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죠. 이 그림에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잖아. 맞지? 하나 물어볼게. 그럼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까? 뭐 그림이 좀 삐뚤어졌는데 안 되죠?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까? 얘는 아예 실근이 없으니까 안 되지. 붉은색처럼만 그려져야 돼. 그럼 붉은색처럼 그려질 조건을 생각을 하라고. 생각. 뭘 조사하면 되겠니? 1에서는 함수값이 양수, 2에서는 음수 나오면 되겠지. 4는 조사할 필요가 있을까? 없습니다. 대칭축이 2니까 1에서 함수값이 양수면 4일 때는 자동방으로 양수겠죠. 이쪽은 별로 볼 조건이 아니네. 근데 이 함수 자체가 프라임이니까 F'1은 양수여야 되고 F'2는 음수여야 될 뿐이죠. 뭐 판별식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 1에서의 함수값은 양수가 나오고 2에서 함수값은 음수가 나와 여기 한번 만나고 좌우 대칭이니까 자동방으로 이쪽에서 한번 만나는 거고. 맞지? 별개의 문제라고 보셔야 돼. 여기까지는 미적분 원이고 그 다음에 실근의 위치니까 프라임 x라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거 순수하게 2차 방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순수하게. 그럼 f'1이면 여기다 1 집어넣어봐. a-3이네.
F'이면 4 빼기 8이니까 A-4네. 짠짠짠 3초가 4 미만이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제일 못해.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일단 쉬기 전에 8-3번 한 번만 풀어봐. 8-3번. 여기까지만 풀어보라고 한 거예요. 자, 일단 fx가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0과 2 사이에서 극대값만을 가진다. 조건에 맞게 그림을 먼저 그려.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fx는 이렇게 그려줘야 될 거야. 여기가 극대값이죠. 여기가 극대값인데 0과 2 사이에서 극대값만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극소값은 얘보다 오른쪽에 가져야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프라임 x를 구해. 도함수는 당연히 구해야 되고 자,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참 좋겠지만 는 0이라는 근을 찾을 때 한 근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니?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되죠. 한 근은.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근 하나는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되고 하나는 반드시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요 뭐야? 왜? 나 뭐 잘못 구했어? 여러분들 책에 A 플러스 4라고 돼 있어요? 왜 내 책은 A 플러스 3으로 돼 있지? 어? 뭐야? 신기하다. 제 책은 A 플러스 3이라고 돼 있는데 당신들 책은 4라고 돼 있네? 여기가? 여기만 4죠? 맞아? 4로 바꿀게. 책마다 다른가 봐. 맞아요? 뭘로 돼 있어? 뭐야, 얘네는 4로 돼 있어. 아무튼 풀어내는 아이디어는 똑같으니까 마저 볼게. 이거 일단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지?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인데 아주 심플합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0과 2 사이에 한번 만나고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어디랑 어디 사이에 함수값 확인하면 될까요? 이렇게 나오면 되지. 요 사이에 0일 때는 양수, 2일 때 음수면 한 번 만날 수밖에 없고 좌우 대칭이니까 이쪽으로 자동으로 만나겠지. 대칭 축 같은 거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차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면 언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를 구하시면 되고 제 책에는 저걸 만족시키는 범위를 구하면 스몰 a가 5 초과라서 최소값이 6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 가진 책마다 a 플러스 3이냐 4가 다르네요.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관계식만 저렇게 작성을 정확하게 하시면 되니까